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블랑샤 교수의 교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모델 ISLM PC 모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 뉴스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런 결정을 하는구나 하고 딱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도대체 그 똑똑한 분들은 뭘 보고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냥 감으로?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모형이 바로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틀, 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익숙하실 ISLM 모형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필립스 곡선이라는 새로운 부품을 끼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완전체 ISLM PC 모형을 조립해 볼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만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끝날 때쯤엔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질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거시경제학 좀 공부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ISLM 모형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ISLM 모형, 이거 정말 훌륭한 모델이에요. 재화시장 IS와 금융시장 LM이 어떻게 만나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량, 즉 GDP가 결정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자율과 생산량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형의 세계에서는 물가가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현실 경제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맞아요. ISLM 모형은 딱 단기, 그러니까 물가가 변할 틈이 없는 아주 짧은 기간만 분석하는 데 유용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월급은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이 그림 어디에 끼워 넣어야 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웅을 불러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다음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관계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수식 파이 마이너스 파이 E는 마이너스 알파 U 마이너스 UN.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씩 뜯어볼게요. 왼쪽에 파이는 실제 인플레이션, 파이 E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오른쪽에 U는 실제 실업률, UN은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일 때의 실업률이죠. 핵심은 뭐냐? 실제 실업률 U가 자연 실업률 UM보다 낮아지면, 즉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경기가 과열되면 실제 인플레이션 파이가 기대 파이 E보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상충 관계 때문이에요. 보세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 이건 경제가 아주 활활 타오른다는 뜻이죠. 그럼 기업들은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월급을 올려줘야 하고 이게 결국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어떨까요? 일자리가 없으니 임금 올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씁쓸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실업률 상승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다루던 ISLM 모형은 생산량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 둘 전혀 다른 세상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찾아낸 게 이 분석의 백미입니다. 블랑샤 교과서는 이 연결고리를 세 단계로 아주 우아하게 풀어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실업률 U는 뭐죠? 그냥 일 안 하는 사람 비율이잖아요. 전체 노동인구 L에서 취업자 N을 뺀 거죠. 수식으로는 U는 1-N분의 L. 간단하죠? 두 번째, 아주 단순하게 가정해봅시다. 취업자 한 명이 물건 하나를 만든다고요? 그럼 생산량 Y는 그냥 취업자 수 N과 같겠죠? Y는 N.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보세요. 생산량 Y와 실업률 U가 하나의 수식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Y는 L 괄호 1-U.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관계 덕분에 우리는 산출량 갭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잠재 산출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정상적으로 다 썼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생산 수준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 생산량이 이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죠? 그 차이가 바로 산출량 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업률 대신 이 산출량 갭을 가지고 필립스 곡선을 다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드디어 같은 언어로 대화할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경제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경제학자 아서 오쿤의 이름을 따서 오쿤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떨어진다.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인 얘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196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0년 가까운 미국 경제 실제 데이터예요. 가로축이 경제 성장률이고 세로축이 실업률의 변화인데 보세요. 점들이 기가 막히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명확한 음의 관계. 경제가 쑥쑥 성장할수록 실업률이 뚝뚝 떨어지는 이 패턴이 수십 년간의 데이터로 이렇게나 선명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ISLM이라는 뼈대에 필립스 곡선이라는 엔진을 달고 오쿤의 법칙이라는 연결 장치까지 갖췄어요. 드디어 최종 조립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완전체, ISLM PC 모형을 만나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모형의 핵심은 위쪽 그래프와 아래쪽 그래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위쪽은 우리가 잘 아는 ISLM 모형. 여기서 단기적인 생산량이 딱 결정되면 그 결과가 마치 폭포수처럼 아래쪽 필립스 곡선으로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위쪽 그래프를 보세요.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단기 생산량 Y가 결정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그 Y 지점에서 아래쪽 그래프로 수직으로 선을 쭉 그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이 아래쪽 필립스 곡선과 딱 만나겠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실제 생산량 Y가 잠재 산출량 YN보다 더 많아요. 그럼 경제가 자기 체력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과열 상태인 거죠. 이때 필립스 곡선은 뭐라고 말해줄까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생산량이 잠재 수준보다 낮으면요. 그건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뜻이고 물가 상승세도 덩달아 둔화될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은행 같은 정책 당국자들의 최종 목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중기 균형 상태로 경제를 착륙시키는 겁니다. 실제 생산량이 잠재 산출량과 정확히 같아지는 바로 그 지점, 산출량 갭이 0이 되는 스위트 스폿이죠. 이 지점에서는 경제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거나 내릴 압력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이상향인 셈입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 이것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ISLM PC 모형은 생산, 금리, 물가라는 거시경제의 세 주인공을 하나의 무대 위로 올린 통합 모델이라는 것. 둘째, 그 중에서도 필립스 곡선이 생산량의 변화를 물가의 변화로 연결해주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 셋째,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결국 잠재 생산량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중앙은행 총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바로 그 생각의 지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모형은 주어진 경제지도 위에서 길을 찾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만약 AI 같은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에너지 위기가 닥쳐서 경제의 근본 체력, 즉 잠재 산출량 자체가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배운 이 ISLM PC 모형 전체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